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나?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답은 본인도 아실 거예요.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결심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. 그 한 발 한 발 떼기가 진짜 힘들지만 떼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가 없죠. 양브로의 정신세계. 네, 안녕하세요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. 네, 정신과사 양재영입니다. 네. 때들 안녕. 스크립 토킹인데요. 네.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. 스마트폰 중독. 그렇죠. 사실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이 10년은 된 것 같아요. 2012년, 13년 이때 방송할 때는 가장 많이 주제로도 나왔고 인터뷰 요청도 가장 많이 들어왔었거든요. 그때 이제 급변하는 시대였고 네. 스마트폰이랑 막 대중화되고. 그렇죠. 한동안 안 들렸던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이 너튜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가 그 사람들의 시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.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계속 보잖아요, 사람들이. 근데 그- 그러면서 다시 점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, 저도 몰랐는데 오늘 피디님 얘기가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목에 주름이 그렇게 많이 가 있다고. 숙이고 있었어.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서 부모들이 뭐 크림을 그렇게 발라준다 그래요. 그래요. 아무튼 이 유튜브에 빌어먹을 알고리즘 때문에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죠. 그렇습니다. 한번 사연 하나 읽어주시죠. 이 사연은 마인드카페 앱에서 발췌했습니다. 저는 유튜브를 하루 종일 봅니다. 평소 좋아하던 채널의 영상을 보거나 쇼츠를 한번 보면 5-6시간은 기본인 것 같아요. 이거 하나만 보고 그만 봐야지 생각을 해도 행동으로 바꾸기 힘들어요. 매일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 더 우울하고 의욕상실이 됩니다.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뭔가를 안 보면 불안해요. 제가 최근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던 건 집에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느라 학교 수업을 안 간 적이 몇 번 있었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약속 시간에 한참 늦는데도 중간에 집으로 되돌아가서 충전을 하고 간 적도 있어요. 습관을 바꿔보려고 해도 자꾸 다음으로 미루고 스마트폰 말고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고 하면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보자, 나중에 다시 생각해야지 하면서 그 상황을 회피해요. 이미 낭비된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데도 무기력감에 길들여졌어요. 제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?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사실 거기 가서 충전해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그 꺼지는 걸 못 견디는 거잖아요, 지금.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. 심각하네요. 저한테 진료받는 환자가 하셨던 재밌는 슬픈 얘기가 있는데 네.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는 본인이 싫어서 뭔가 건설적인 걸 해봐야지, 건강한 취미를 찾아봐야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다가 결국 하루 종일 유튜브만 했다는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. 해결책을 찾으러 갔다가 다시 거기에 또 빠지는. 그렇죠. 근데 이게 유튜브가 진짜 점점 이렇게 진화하는 것 같아요. 옛날보다 알고리즘이 이게 내가 한 3-4편만 비슷한 거를 보잖아요. 네. 그럼 확 바뀌어가지고 계속 그거 관련된 게 나오고, 특히 쇼츠 같은 그 짧은 것도 내가 이거를 오래 봤나 바로 넘겼나에 따라서 다음 정도부터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고 싶은 관심 있는 걸로 바로바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. 근데 진짜로 그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우리 인간의 뇌가 일관성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. 이건 이거야라고 단정 짓기를 좋아하고 그 생각을 강화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. 왜냐하면은 불안정한 걸 되게 싫어하니까. 재밌는 게 그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션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,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돈을 투자한다. 사람들의 심리적인 구멍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략을 했었다라는 그렇죠. 식으로, 그러니까 대놓고 이거는 정신적으로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, 그분이. 이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수많은 논거라고 쏟아지는 게 유튜브죠, 사실. 맞습니다. 정말 딱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진짜 나오기가 쉽지 않긴 해요. 근데 사실 이 한 번 빠졌을 때 나오기 쉽지 않은 것들이 유튜브가 시초도 아니고 유튜브만 있는 것도 아니죠. 사실 오늘도 외래의 진료를 볼 때 오셨던 분이 이제 그냥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아침에 눈은 떴는데 그냥 침대에 누운 채로 게임을 켜요. 하다 보면 4-5시간 지나서 이제 배고파요. 밥을 먹고 이걸 해야 되는데 하다가 나른해지고 귀찮으니까 누워서 또 게임을 해요. 그러다 해가 져요. 그럼 그때부터 자괴감이 몰려오는 거예요. 나는 이 하루 동안 뭘 했나?
자괴감이 너무 힘드니까 또 게임을 해요. 또 회피하는 거죠.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게임, 유튜브 다 마찬가지고 아니면 술도 마찬가지고 마약 쪽 말할 것도 없고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 사실은 유튜브도 지금은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중독에 가깝다고 봐야죠. 일상생활이나 직업적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니까 이런 중독을 일으키는 쪽으로 빠지는 건 너무너무 쉽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의 직업적 기능, 사회적 기능,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나?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답은 본인도 아실 거예요.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결심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. 그 한 발 한 발 떼기가 진짜 힘들지만 떼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일단은 스마트폰이 중독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해로운데 계속 내가 하고 있으면 그건 중독이에요. 근데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지금 약속도 빵꾸나고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해로운 거를 이 스마트폰 때문에 못하고 계시니까 중독이 맞고 우리 뇌에는 이제 보상 체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유튜브를 했어요. 근데 그 순간에 뭔가 되게 편해졌어. 이 막 엄청난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뭔가에 몰입하면서 심지어 유튜브는 뭔가 알려주는 것들이 많아. 그러니까 뭔가 배우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. 굉장히 큰 보상 효과가 있다는 거죠. 그 순간에. 그게 큰 스트레스에서는 뭔가 그 당시에 생존을 위해서 도움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자잘한 스트레스, 내가 당장 뭐 숙제를 해야 되고 뭐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자잘한 스트레스에서도 내 뇌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. 실제로 내 스트레스의 척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일단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고 유튜브를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도식이 있어요. 그거를 한번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근데 이 과정이 명상이 많이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이걸 정신과에서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인드 카페에서 교육 영상이 이제 지금 제작 중인데 거기서 한번 제가 마음챙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뇌는 가는 길로만 가고 쉬운 길로만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나에게 해가 되는 길로 가더라도 뇌는 아무 생각 없이 글로만 가요. 그래서 내가 너무 이쪽으로 간다 싶을 때 혹은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럼 그때 거기로 가는 걸 멈추고 최소 3개월은 노력을 해봐야죠. 1년, 2년, 3년, 4년 해라 그러면 지겨워서 못할 수도 있지만 3개월이에요. 딱 100일. 사실 저는 스마트폰 중독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컨텐츠의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건 내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본다 했을 때 요즘 핸드폰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봤는지 바로 분석해서 알려주잖아요. 최근 일주일 동안 그거 쭉 보세요. 내가 가장 많이 빠져 있었던 게 뭔지, 이게 유튜브인 건지 아니면 SNS, 인스타그램 같은 건지.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낮추고 하루에 몇 시간 이내로 줄이는 그런 노력 좀 필요할 것 같고, 그냥 우선순위 정하기,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는 루틴 정하기, 그 다음에 마의 3개월 잘 참아보기,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계획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이런 계획을 만들어 보시고,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전문가 찾아가셔서 요거를 좀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실제로 내가 이걸 하나하나 이뤄나갈 때 성취감도 맛보고 하면서 계속 쉬운 길로만 가려는 뇌의 고삐를 좀 잡아서 이쪽으로 트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스마트폰을 찾을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회피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찾는 거고, 스마트폰으로 회피를 시작하면은 뇌가 이제 회피를 선택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더 무거워지고 그럼 더 회피하고 싶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거를 언제 찾고 있는지,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걸 했을 때 정말로 좋은 게 뭐고 이거는 내가 회피하는 거였는지 이거부터 일단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하나가 이제 일종의 지연 만족일 수도 있고 본인한테 하는 행동 치료일 수도 있는데,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뒤로 좀 밀어서 하고 나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, 바로 즉각적인 보상을 하기 시작하면 뇌가 이제 보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힘 자체가 이제 없어지거든요. 그럼 내가 시간을 정해두고 내가 룰을 정해가지고 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뭔가 불쾌하면은 스마트폰을 켜고, 불쾌하면은 배달음 어플을 켜고 그냥 그것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뇌는 이제 참고 견디는 힘 자체가 없어지죠. 그래서 보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룰을 만드셔야 됩니다. 예,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 받아 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. 짧은 사연 또 다음에 다뤄졌으면 콘텐츠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히 확인해서 저희가 다루겠습니다. 예, 저희 컨텐츠에 뭐 조회수도 조회수인데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리면 기분이 좋더라고요. 많이 달아주세요.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 꾹.